수행평가는 학생의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수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면서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평가 방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수행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서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행평가의 장점은 크게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 중 한 가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에듀스페이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는 교과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의 비중을 40%, 50%, 60% 이상까지 늘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행평가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활용해서 직접 무엇을 만들거나 말하거나 쓰거나 활동하고 교사는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물론 수행평가가 무조건 좋은 평가이고 기존의 선다형 지필평가가 무조건 뒤처진 평가인 것은 아닙니다. 선다형 지필평가는 역사적 사건과 같은 사실적 지식이나 2차 방정식 풀이와 같은 잘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매우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선다형 지필평가로는 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수행평가는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협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단순히 난민의 정의와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방안을 토의하고 실천하는 등의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필평가로는 평가하기 참 어렵지만 학생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능력들이죠. 수행평가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수행평가는 수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평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평가의 목적은 인재의 선발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현재와 비교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비교적 단순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빨리 선발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지금은 그때와 매우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복잡화, 다원화되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긍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러한 시대에 어울리는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성장입니다. 배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학생의 성장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워드 설계를 개발한 위긴스와 맥타이는 교사는 평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사는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시하고 수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평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채점의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채점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선생님들도 모두 공감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수행평가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릴 루브릭, 다른 말로는 채점 기준표가 큰 도움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브릭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평가하는 기준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채점 기준표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워드 설계의 평가를 계획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채점 기준표를 개발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기 초 평가 계획을 수립하시고 실제 수행평가를 채점하실 때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고 계시죠? 채점 기준표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수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채점 기준표도 있고, 이렇게 학생의 수행에 대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 채점 기준표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채점 기준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채점 기준표들은 학생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잘했고 못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우수, 보통, 미흡인 학생들의 수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채점 기준표를 활용한다면 하나의 채점 기준표이지만 평가자마다 다르게 평가해서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형태의 채점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채점 기준표 중에 하나인데요.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평가 요소를 분석적으로 나누고 상, 중, 하별로 어떤 질적인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매우 노력한 채점 기준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효과적으로 토론을 준비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질적 특징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채점 기준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기 초에 작성하는 평가 계획에만 넣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생해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 채점 기준표는 우선 수업 시작 전에 활용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채점 기준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상, 중, 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실제 전문가의 결과물이나 작년 학생들의 결과물을 나눠주고 이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그 결과물을 평가해 보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의문을 쓰는 것이 과제라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건의문이나 작년 선배들이 쓴 건의문을 평가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학습 목표를 학생들의 머릿속에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학생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시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상, 중, 하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수행이 왜 중 수준이고 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록해 주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채점 기준표의 서술 내용과 함께 학생의 장점과 특성을 적절히 포함시킨다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정확하고 탄탄하게 기록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죠? 그만큼 좋은 수행평가나 좋은 채점 기준표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수년간 이런 형태의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고 활용해 왔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채점 기준표는 무엇이고 좋은 채점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수행평가 과제와 채점 기준표를 잘 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